20세기 말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fMRI의 등장은 뇌과학 연구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기술은 살아있는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비침습적으로 실시간에 가깝게 관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부검을 통한 사후 뇌 연구나 침습적인 전극 삽입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뇌 기능 연구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fMRI는 1990년 세이지 오가와가 혈중 산소 농도 의존성 신호 볼드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뇌의 신경 활동과 혈류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이용하여 뇌 기능을 영상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1991년 벨리벨리 등이 최초로 인간 뇌에서 기능적 영상을 획득한 이후 이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현재 신경과학 연구의 표준 도구가 되었습니다. fMRI의 가장 큰 장점은 비침습성입니다. 방사선 노출이나 조영제 주입 없이도 뇌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높은 공간 해상도 1에서 3mm를 제공하여 뇌의 특정 영역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fMRI는 기초신경과학 연구부터 임상진단, 그리고 최근에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뇌과학 분야에서 fMRI가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인간의 인지, 감정, 의식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언어 처리, 기억 형성, 의사결정, 감정 조절 등 복잡한 인간의 정신 활동이 뇌의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철학, 심리학, 교육학, 경제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fMRI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공명 영상 MRI의 기본 원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MRI는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 내 수소 원자핵의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여 영상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자기 공명의 물리학적 원리는 핵자기공명 NMR 현상에 기반합니다. 인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물 분자 H2O의 수소 원자핵은 작은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들이 무작위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강한 자기장 보통 1.5에서 7테슬라 내에서는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이때 특정 주파수의 라디오파를 조사하면 수소 원자핵들이 에너지를 흡수하여 들뜬 상태가 됩니다. 라디오파가 중단되면 원자핵들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때 나오는 신호를 측정하여 영상을 만듭니다. 조직마다 수소 원자의 농도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신호 강도를 보이며 이를 통해 구조적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볼드 신호의 발견과 원리는 fMRI의 핵심입니다. 세이지 오가와는 탈산소화된 헤모글로빈이 산소화된 헤모글로빈보다 강한 상자성을 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탈산소화된 헤모글로빈은 주변 자기장을 교란시켜 MRI 신호를 감소시키는 내인성 조영제 역할을 합니다. 뇌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되면 그 부위의 혈류가 증가합니다. 흥미롭게도 혈류 증가량은 실제 산소 소비량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영역의 산소화된 헤모글로빈 비율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탈산소화된 헤모글로빈이 감소하고 MRI 신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호 변화를 볼드 신호라고 합니다. 신경혈관 연결은 볼드 신호의 생리학적 기반입니다. 뇌세포의 활동이 증가하면 에너지 요구량이 늘어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혈류가 증가합니다. 이 과정에는 성상교세포, 혈관평활근세포, 내피세포 등이 복잡하게 관여합니다. 신경활동에서 혈류 변화까지는 보통 2에서 6초의 지연 시간이 있으며 이것이 fMRI의 시간 해상도를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효과적인 fMRI 연구를 위해서는 정교한 실험 설계가 필요합니다. 블록 디자인은 가장 기본적인 실험 설계 방법입니다.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구간과 휴식하는 구간을 교대로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0초 동안 단어를 읽게 하고 30초 동안 휴식하는 방식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사건 관련 디자인은 개별 자극이나 사건에 대한 뇌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극을 무작위 간격으로 제시하고 각 자극에 대한 개별적인 뇌 반응을 분석합니다. 혼합 디자인은 블록 디자인과 사건 관련 디자인의 장점을 결합한 방법입니다. 실험 환경의 특수성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MRI 스캐너 내부는 매우 시끄럽고 100dB 이상 좁은 공간이며 강한 자기장이 있어 자석 물질 사용이 제한됩니다.
데이터 수집 매개 변수의 최적화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3mm 등방성 복셀 2에서 3초의 반복 시간 TR이 많이 사용됩니다. 아티팩트 관리도 중요합니다. 특히 머리 움직임은 가장 큰 문제가 되므로 머리 고정 장치를 사용하고 움직임이 큰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fMRI 데이터는 복잡한 전처리와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처리 단계의 첫 번째는 슬라이스 타이밍 보정입니다. 각 슬라이스가 촬영되는 시간이 약간씩 다른데 이 시간차를 보정하여 모든 슬라이스가 같은 시점에 촬영된 것처럼 조정합니다. 움직임 보정은 피험자의 머리 움직임으로 인한 영향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1mm 이상의 움직임이 있는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됩니다. 공간 정교화는 개인차가 있는 뇌 구조를 표준 뇌 공간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몬트리올 신경학 연구소에서 개발한 MNI 공간입니다. 공간 평활화는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하여 인접한 복셀들의 신호를 평균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신호대 잡음비를 향상시키고 통계적 분석에서 요구되는 가정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적 필터링은 시간축에서 관심 없는 주파수 성분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fMRI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은 뇌의 어떤 영역이 특정 조건에서 활성화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일반 선형 모델 GLM은 fMRI 분석의 기본 통계 모델입니다. 각 복셀에서 측정된 신호를 여러 예측 변수의 선형 결합으로 모델링합니다. 혈역학 반응 함수 HRF는 신경 활동이 볼드 신호로 변환되는 과정을 모델링합니다. 일반적으로 감마 함수나 이중 감마 함수가 사용되며 신경 활동 후 4에서 6초의 피크를 보이는 특성적인 형태를 가집니다. 다중 비교 문제는 fMRI 분석의 주요 도전 과제입니다. 뇌 전체에서 수만 개의 복셀을 동시에 검정함으로 거짓 양성의 확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페로니 보정, FDR 보정, 클러스터 기반 보정 등의 방법이 사용됩니다. 대조 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실험 조건 간의 차이를 검정합니다. 집단 분석에서는 개별 피험자의 분석 결과를 집단 수준에서 통합합니다. 기본적인 활성화 분석을 넘어서 뇌 영역 간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고급 기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기능적 연결성 분석은 서로 다른 뇌 영역의 활동 패턴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합니다. 시간축에서의 신호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기능적으로 연결된 영역들을 찾아냅니다. 효과적 연결성 분석은 뇌 영역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동적 인과 모델링 DCM, 그랜저 인과관계 등의 방법이 사용되어 한 영역의 활동이 다른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합니다. 독립성 분분석 ICA는 fMRI 신호를 통계적으로 독립적인 성분들로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기본 모드 네트워크, 실행 네트워크, 시각 네트워크 등 다양한 휴지기 네트워크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과 패턴 분류는 최근 크게 발전한 분야입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 SVM, 신경망, 딥러닝 등을 사용하여 뇌 활동 패턴으로부터 인지 상태나 질병 상태를 예측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변량 패턴 분석 MVPA는 개별 복셀이 아닌 복셀들의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기본 모드 네트워크 DMN의 발견은 fMRI 연구의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입니다. 이는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휴지기 상태에서도 뇌가 활발한 활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DMN의 주요 구성 영역으로는 내측 전전 두피질, 후방 대상 피질, 각회, 해마 형성체 등이 있습니다. 이들 영역은 자기 성찰, 미래 계획, 도덕적 판단 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휴지기 fMRI는 피험자가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촬영하는 fMRI입니다. 이 방법은 실험 설계가 간단하고 뇌의 고유한 기능적 구조를 밝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신호 회귀는 휴지기 fMRI 분석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입니다. 동적 기능적 연결성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뇌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fMRI는 다양한 신경정신질환의 연구와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과 치매 연구에서 fMRI는 질병의 조기 진단과 진행 모니터링에 활용됩니다. DMN의 연결성 감소는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징후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연구에서는 감정 조절과 관련된 뇌회로의 이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편도체의 과활성화, 전전두피질의 활성화 감소 등이 우울증의 특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조현병 연구에서는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을 뇌활동 패턴과 연관지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전두피질과 측두피질 간 연결성 이상이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연구에서는 사회적 인지와 관련된 뇌 네트워크의 이상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뇌전증 환자에서는 발작 초점 위치 결정과 수술 계획 수립에 fMRI가 활용됩니다. 뇌종양 환자에서는 수술 전 기능 매핑에 fMRI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시간 fMRI RTfMRI는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즉시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외부 기기를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BCI에서 fMRI는 높은 공간 해상도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경 피드백은 피험자가 자신의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ADHD, 우울증 등의 치료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의 기술적 도전은 상당합니다. 폐회로 자극은 실시간 fMRI와 뇌 자극 기술을 결합한 방법입니다. fMRI는 인간의 뇌가 전 생애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소아 및 청소년 뇌 발달 연구에서는 인지 능력의 발달과 뇌 기능의 변화를 분석합니다. 언어 발달 연구에서는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뇌의 언어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정상 노화 과정에서는 뇌 부피 감소와 함께 기능적 변화도 일어납니다. 종단 연구는 같은 개체를 시간에 걸쳐 반복 측정하여 변화 과정을 직접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가소성 연구에서는 학습이나 훈련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fMRI는 인간의 고차 인지 기능을 연구하는 데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억 연구에서는 해마와 주변 구조들의 역할이 자세히 밝혀졌습니다. 주의 집중 연구에서는 전두두정 주의 네트워크와 복측 주의 네트워크의 역할이 구분되었습니다. 언어 처리 연구에서는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을 넘어서 더 복잡한 언어 네트워크가 밝혀졌습니다. 감정과 정서 연구에서는 편도체, 전방 대상피질 등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의사결정과 추론 연구에서는 전전두피질의 여러 하위 영역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회적 인지 연구에서는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 공감 등에 관여하는 뇌 네트워크가 규명되었습니다. fMRI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여러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 해상도의 한계는 fMRI의 가장 큰 제약 중 하나입니다. 볼드 신호는 실제 신경 활동보다 2에서 6초 늦게 나타나며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10에서 15초가 걸립니다. 공간 해상도와 부분 부피 효과도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fMRI의 복셀 크기는 수십만 개의 뉴런을 포함합니다. 생리학적 잡음은 신호 품질을 저하시킵니다. 개인차와 일반화 문제도 중요합니다. 통계적 검정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해석의 어려움도 도전 과제입니다. 역추론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fMRI는 다른 뇌 영상 기법들과 각각 고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EG는 뛰어난 시간 해상도를 가지지만 공간 해상도가 낮습니다. MEG는 EEG보다 나은 공간 해상도와 우수한 시간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PET는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이나 대사 과정을 직접 측정할 수 있습니다. NIRS는 휴대가 가능하고 비교적 저렴합니다. 초고자기장 fMRI 7테슬라 이상은 더 높은 신호대 잡음비와 공간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fMRI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프라이버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를 뇌 활동으로부터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발적 발견도 문제입니다. 신경 향상의 윤리도 논란이 됩니다. 법정에서의 활용도 논란이 됩니다. 데이터 공유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fMRI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혁신적인 기술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AI와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고해상도 fMRI의 발전으로 더욱 정밀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중 모달 영상 융합이 표준화될 것입니다. 개인화된 뇌 지도의 구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분자 수준 fMRI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fMRI의 가능성도 탐구되고 있습니다.
fMRI는 교육과 학습 과정을 뇌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의 신경 메커니즘, 읽기와 쓰기 학습 과정, 수학 학습 연구, 제2언어 학습 과정, 창의성과 통찰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경경제학과 신경마케팅 분야에서 fMRI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신경 기반 연구, 소비자 행동 연구, 가격, 민감도 연구, 신뢰와 협력 행동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윤리적 논란도 많습니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fMRI는 지난 30년간 뇌과학 연구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fMRI의 기술적 원리인 볼드 신호는 신경활동과 혈류 변화 사이의 정교한 연결고리를 제공했습니다. fMRI가 가져온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뇌가 개별 영역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임상 분야에서 fMRI의 기여는 매우 큽니다. 알츠하이머병, 우울증, 조현병 등 다양한 신경정신질환의 병리 기전을 이해하고 조기 진단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기초 연구 분야에서는 기억, 언어, 주의, 감정 등 인간의 고차 인지 기능에 대한 이해를 혁신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실시간 fMRI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치료법과 인간 능력 향상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MRI 기술에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한계들이 있습니다. 시간 해상도의 제약, 개인차의 큰 변동성, 통계적 재현성 문제, 해석의 어려움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fMRI 기술은 인공지능과의 융합, 다중 모달 영상의 표준화 등을 통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 경제학, 마케팅 등 전통적으로 뇌과학과 거리가 멀었던 분야에서도 fMRI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fMRI는 뇌과학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음과 뇌의 관계, 자유의지의 존재, 의식의 본질 등 철학적 질문들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fMRI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뇌과학 연구는 더욱 정밀하고 포괄적이 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뇌 질환 치료, 인지 능력 향상,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발전이 모든 인류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연구와 응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